안녕하세요. 친절한 영화쌤입니다. 초등 저학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영상 세 번째고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학습 습관 잡기, 학습 계획 세우기, 여기에 이어서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에는 몰랐던 초등 저학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4가지 꿀팁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교과서 구매하기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나누어주고 아이들은 사물함에 교과서를 넣어두고 사용을 하다가 그 교과서가 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과서가 있어야지 아이의 학습 수행 정도나 진도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에게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오도록 해서 아이가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로 그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직 초등 저학년이라서 이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단원별로 내용이 끝나야지만 아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첫째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금요일에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이가 번번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는 교과서를 구매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교과 학습을 예습, 복습할 때도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예습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혹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없는지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을 예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과서가 없다면 이걸 하기가 힘들겠죠. 또한 한 단원이나 특정한 시기별로 아이가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이나 글로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문제집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자기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왔는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로 아이가 다음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궁금해하거나 혹은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인데 이번 학년에 해당되는 내용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교육 과정상 학년별로 연계성을 따져보려고 할 때도 교과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교과서를 판매하는 서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택배로 교과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각 학년 학기에 교과서 배부가 끝난 후에 여유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학기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회와 과학의 경우에는 국정에서 이제 거민정으로 바뀌어서요. 학교마다 출판사가 서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적에서 교과서를 쭉 구매해 놓으니까요. 저도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고 아이도 필요할 때 또는 재미삼아서 교과서를 들춰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자습서나 문제집에 비해서는 조금 덜 친절하잖아요. 해당 학년에서 해당 단원에서 꼭 배워야 하는 내용만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연계성을 학년별로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교과서를 그냥 책처럼 쭉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로로로 초등 국수사과라고 하는 책을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그 해당되는 주요 학습 목표를 수필 형태로 단원을 재구성해서 읽기 편하게 책으로 재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더 고학년의 내용들을 아이가 쉽게 살펴보고 싶을 때나 저처럼 부모의 입장에서 학년별로 연계성이나 핵심되는 학습 요소들을 확인해보고 싶을 때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단원평가 준비하기입니다. 국공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제고사는 사라졌고요. 선생님이나 학교에 따라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의 경우에는 2학년부터 국어 받아쓰기와 수학 단원평가를 준비해오라고 선생님께서 그 알림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던데 이게 배우는 내용이 딱히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알림장에 준비해주세요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받아쓰기의 경우에는 받아쓰기 급습장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준비를 해보면 되는데 수학 단원평가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수학 단원평가를 준비해 볼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에듀닛이나 이학습터를 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2개 사이트에서 1, 2학년 수학에 관련된 단원평가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출판사의 학습 자료 게시판이나 혹은 베이스캠프라고 하는 사이트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셔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의 수학 단원평가를 준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아출판사의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서 학습 자료 초등의 100점 시리즈에 들어가시면 학년별로 단원별로 단원평가 자료를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캠프의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서 교과를 선택하시고 학년별 자료는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학습 진단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과제 수행 도와주기입니다. 사회와 과학 교과는 3학년에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 2학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통합 교과의 형태로 사회,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문화라든가 풍습 또는 자연 관찰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요. 유독 이 교과에서는 활동지를 주고 관련된 내용을 아이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고 발표를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시더라고요. 자, 이때 아이가 발표를 위해서 활동지를 가지고 과제를 받아오면 쉬운 과제라고 해서 아이 혼자 하도록 그냥 두시지 마시고 혹은 과제를 빨리 해치워야 되는 숙제로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보다는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에게 과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면 좋을지를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가 이 초등에서 하는 과제와 거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특히 내신이 중요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하고 100% 수행평가로 진행되는 교과도 있는데요.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준비하고 발표까지를 하는가 이것이 아이들의 수행평가에서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됩니다. 얼마 전에 첫째가 세계의 가옥을 조사해오라는 과제와 함께 활동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세계의 어떤 집에 이미지를 붙이고 그 집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오는 그런 과제였는데요. 아이와 함께 우선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집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세계지도 보면서 이 나라에는 어떤 집의 형태가 있고 이 나라에는 어떤 집의 형태가 있고 아이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얘기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책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아이가 고른 2개의 세계의 가옥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고요.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하고 출력하는 과정까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같이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책과 인터넷에서 찾은 그 해당되는 가옥에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활동지에 적을 것인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활동지도 지면이 한정적이고 발표를 할 때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적이니까 이 집과 관련해서 친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이 있을까 항목을 정해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 발췌해서 적을 수 있는 과정을 쭉 살펴봐주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연습을 해보는 시간까지 함께 가졌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앞으로 더 어려운 과제를 혼자서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바탕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습관에 더해서 생활 습관 잘 잡기입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올 초에 담임 선생님과 전화 상담을 하면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글씨를 쓸 때 또박또박 힘주어서 끝까지 잘 쓰면 좋겠는데 대충 휘리릭 쓴다. 또 주변 정리를 잘 하지 않고 사물함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남학생들이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집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아이에게도 계속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선생님께서도 지도를 해주셔서 2학기 상담 때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세계 유수의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용돈을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이러한 생활 습관이 잘 잡힌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때 준비물 잘 못 챙기고 주변 정리 잘 못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몰락한 우등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가 앞으로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때 중요한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고 스스로 하고 네 건 네가 챙기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 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담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조금씩 책임을 이양해 주시는 생활 습관 잡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은 보통 아이의 키보다 훨씬 커서 아이가 정리하기 힘드니까 베개 정리하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아침에 가져갈 물통이나 수저통은 부모가 챙겨주더라도 그것을 가방에 넣고 또 학교에 다녀오면 다시 꺼내서 개수대에 넣어두고 하는 것은 아이가 하고 신발 정리하고 벗은 갈아입은 옷은 빨래바구니에 넣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아이가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일부러 세탁기 돌리는 건 세제 넣고 해야 되니까 제가 하지만 이 세탁 다 된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 넣거나 혹은 건조기에서 꺼낸 빨래를 다시 한번 널어서 말릴 때는 아이에게 건조기에 넣어달라고 하거나 혹은 빨래 털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본인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매번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다가도 아이가 못할 때도 있고 저도 제 감정 조절 못해서 아이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할 때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초등 저학년 학습을 위한 3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학습 목표를 잡는 것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학교에 보내기 전에 몰랐던 꿀팁 4가지까지 영상 3개에 걸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학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내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습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들여서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초등, 중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아이와 함께 현명하게 보내시고 또 우리 아이 잘 기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